잠시만 세팅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엔클라우드 강사 정현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포톤 서버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 포톤 서버 1탄은 지난 시간에 했고 포톤 서버 2탄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톤 서버 생성하고 플러그인 자동화 빌드까지 하고 그것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오늘 시간에 이제 더 심화하는 과정을 한 다음에 포톤 서버 강조하는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 포톤 퀀텀, 가장 빠른 서비스인 포톤 퀀텀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 세션 포톤 서버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웹훅과 최소 플러그인, 그리고 팩토리 패턴, 아이콜 인포 처리 방법, 플러그인에서 이벤트 전송, 타이머, 커스텀 타입, 로그 기록, 멀티 3D, 레이싱 게임 만들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웹훅과 최소 플러그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훅이란 서버에서 어떠한 작업이 수행되었을 때 해당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HTTP 포스트로 클라이언트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낼 때는 API 콜, API 요청을 해주면은 서버에 전송이 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보낼 때는 웹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받게 됩니다. 이때 포톤 서버에서도 후킹 메커니즘이 있는데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후크 호출을 가로채야 합니다. 콜백 트리거 시 호스트가 플러그인 제어를 전송하는 부분을 가로채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온 크리에이트 게임 같은 그런 부분을 오버라이드 해서 가로채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선택사항,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수정. 네, 요청을 보내기 전과 그리고 또 보낼 후에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요. 3번은 사용자 정의 코드 삽입, 요청 발행, 타이머 설정 등의 사용자 정의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4번, 후크 호출, 아이콜 인포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아이콜 인포는 따로 나중에 배울 예정이고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고, 5번 또한 마찬가지로 후크 호출 전과 후를 나눠서 사용자 정의 코드를 삽입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호스트의 제어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서버한테 제어권을 줬다가 다시 호스트한테 제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 플러그인은 지난번에 만들어 봤었는데, 최소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베이스 모든 메서드를 구현하는 대신 오버라이드로 필요한 항목만 재정의 하면 되는데, 최소 네임 오버라이드 스트링 네임을 재정의하면, 이것만 재정의하면 최소 단위의 플러그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하면 프로퍼티들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함수들 오버라이드를 통해 전부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함수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팩토리 패턴입니다. 자, 서버 플러그인은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플러그인의 종류가 한 두세 개가 돼요. My First 플러그인, 그리고 My Second 플러그인, My Third 플러그인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깔끔하게 객체를 반환받고 싶기 때문에 이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I 플러그인 팩토리를 상속받은 곳에서 관리하여 반환해 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팩토리 패턴이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요청하면 객체를 생성하여 반환하는 역할입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에다가 추상 함수를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를 상속받고 또 다른 것도 상속을 받습니다. 마린이 유닛을 상속받으면 여기 추상을 구현해주면 되겠죠. 오버라이드를 통해 move 하면 간단하게 디버그 로그 마린 이동, 그리고 파이업에 쓰이면
무브하면 파이어벳 이동으로 했고, 생성자도 해놨는데 생성자를 하면 가로 이렇게 쳐주면 생성자가 되죠. 클래스명과 동일하며. 그러면 생성이 되고 파이어벳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닛 타입을 구별하는 이넘을 만들고 마린 파이어벳 만들고,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장입니다. 여기가 공장이에요. 유닛 팩토리 클래스 만들어주고, 크레이트 유닛 스태틱으로 선언된 크레이트 유닛 하면은 유닛 타입에 맞는 걸 여기서 찾아와서 생성을 한 다음에 객체를 반환해서 유닛으로 반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타입이 아까 만들었을 때 마린 형식과 파이어벳 형식이 있죠. 네네. 그래서 마린 형식이면 마린이 같기 때문에 리턴 뉴 마린 하면은 새로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를 새로 생성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파이어벳 하면 파이어벳이 생성해서 반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팩토리 이그젬플 실제로 유닛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유닛 팩토리 create 유닛 하면 유닛 타입이 마린이라면 마린에 대한 클래스가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반환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어벳 타입이면은 거기에 생성을 해서 파이어벳을 반환을 받고, 이거 미리 정해 놓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플러그인이 이거 완전히 똑같이 되는데요. 플러그인 이름에 따라 스위치로 분리시켜 이름에 맞는 객체를 생성하여 반환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iPlugin 팩토리의 기본 구조는 만들어 봤고, 이때 여기서 팩토리 패턴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에서 플러그인을 기본값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들어온 플러그인 이름에 따라서 스위치를 분기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분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new로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iCall info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all info는 많이 안 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봤는데요. 뭐냐, 이 매개 변수들이 다 iCall info 형식이에요.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들이나 함수의 그 매개 변수가 다 i가 붙어 있고 call info가 다 붙어 있죠. 그렇죠? 플러그인에서 콜백을 받으면 iCall info 형태로 info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continue가 있습니다. continue는 만약에 방을 생성했을 때 기본 포톤 처리를 재개합니다. 베이스에 on create game 괄호치고 info가 들어간 것과 같아서 기본 포톤 처리를 재개해 주고요. 다음 cancel은 클라이언트에게 오류나 알림 없이 처리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on raise 이벤트와 여기 있죠. 그리고 before set property 여기 있죠.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on raise 이벤트에서는 들어오는 이벤트, 여기에 들어오는 이벤트를 무시합니다. before set property에서는 속성 변경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fail입니다. 자, fail은 클라이언트에게 오류 응답을 반환하며 처리를 취소합니다. 자, 에러 데이터를 만들고 시스템 컬렉션 제네릭인 딕셔너리 바이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몇은 몇 번 에러, 몇은 몇 번 에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fo에 fail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에러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포톤 트레이 아이콘 실제로 실행을 해서, 잠시만요. 소음 때문에. 네, 포톤 트레이 아이콘 오픈 로그 GS 게임 로그 탭을 열고 클라이언트로 접속 시 로그가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fail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fail 에러 메시지가 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all info 프로퍼티들입니다. 네,
info의 is new 요청이 지연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건지, 그리고 is processed 이미 처리되었는지, continue, cancel, fail 메소드 호출이 되고요. succeed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continue가 호출되고요. cancelled 요청이 취소되었는지, cancel이 호출되고요. is paused 내부적으로 일시 중지됐는지, 예를 들어 동기로 전송을 하면은 동기 사이에 아무것도 전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시 중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is deferred 비동기 요청 전송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텀이 있으니까 그때 지연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이고, 요청이 실패했는지, fail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다음 플러그인에서 이벤트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를 하는 것과 플러그인 호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원하는 바이트, 이벤트 코드거든요, 이게. 이벤트 코드 넣고, 데이터 넣고 하면 간단하게 이벤트 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이때 바이트 코드 맨 앞부분, 브로드캐스트 이벤트의 여기 맨 앞부분과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 이벤트 코드 이 부분은 200자 미만이어야 됩니다. 숫자 200 이하여야 합니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 이상부터는 다른 코드랑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인데, 플러그인 호스트의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리시버 그룹이 all이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액터 넘버로 전송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List이기 때문에 리스트 인트로 해가지고 원하는 액터 넘버에 따라서 받는 액터 넘버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0번 샌더 액터, 그리고 이벤트 코드, 그리고 이벤트 코드, 그리고 바이트 오브젝트 데이터, 그죠? 이렇게 해놓고 캐시는 두나 캐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를 받을 때는 I on 이벤트 콜백을 상속받아 on 이벤트를 구현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벤트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의 코드가 3이라면 아까 우리가 보냈을 때 3번을 다 보냈어요, 이벤트 코드로. 그러면 on 이벤트로 들어온 것이 코드도 표시하고, 파라미터 3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값, 원하는 데이터가 찍히겠죠. 그래서 3인 원하는 데이터가 찍혔습니다. 그렇죠? 두 번이 찍혔는데, 왜냐?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두 번 보냈기 때문에 방이 생성되었을 때 두 번이 프린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5를 누르면 빌드 자동화로 서버를 실행하고 유니티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타이머입니다. 시간 지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벤트를 전송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에. 그래서 일회용 타이머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on create game에서 플러그인 호스트에 create one time timer 안에서 인포 건네주고, 그리고 여기는 액션이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3000이면은 3초거든요. 1000이면 1초니까. 그래서 마일 세컨드 단위고, 그래서 3초 후에 이 시간 경과가 실제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n create game 이후에. 자, 다음은 반복 타이머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타이머를 하는데, 더 쉽습니다. 플러그인 호스트에 create 타이머 해주고, 액션 해주고, 그리고 3초 후 2초 간격으로 계속 실행합니다. 3초 후 첫 번째 실행하고 2초 간격으로 반복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커스텀 타입입니다. 커스텀 타입은 간단하게 말하면
직렬화와 비직렬화인데요. 그러니까 제이슨 파싱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너리로 파싱하거든요, 여기서는. 직렬화는 오브젝트에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하고요. 비직렬화는 바이트 배열에서 오브젝트로 변환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오버라이드 불 셋업 인스턴스에서 등록을 해주고 요징 시스템의 IO를 써서 바이너리 라이터라든지 메모리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 위해 이거를 선언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커스텀 클래스. 그러면 커스텀 플러그인 타입, int 필드, 스트링 필드 두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렬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요. 오브젝트를 넣으면 그것이 커스텀 플러그인 타입으로 변환을 해봐서 널이 아니면 여기로 들어와서 새로운 메모리 스트림 만들고 바이너리 라이터 쓰기 위해서 메모리에 써야죠. 쓰기 위해서 바이너리 라이터 가져오고 거기에 실제로 씁니다. int 필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스트링 필드를 이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림에 꽉 찼기 때문에 to array 해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직렬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직렬화는 바이트 배열이 들어오면 반대로 하면 되는데 먼저 커스텀 플러그인 타입 새로운 생성자를 통해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트림 바이트만큼의 공간을 메모리 스트림을 확보하고 바이너리 리더로 읽어올 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스텀 플러그인 타입에 여기 만들어 놨죠. 거기에 int 필드에는 바이너리 리더에 read int 32. 왜냐? 처음에 int 필드만큼의 공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스트링 필드만큼의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int하고 스트링을 그 다음에 넣습니다. 이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커스텀 플러그인 타입을 오브젝트 형식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셋업 인스턴스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인스턴스가 생겼을 때 딱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로 따지면은 어웨이크처럼 초기화하는 로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트라이 레지스터 타입, 이 타입에 대해서 직렬화하는 부분과 비직렬화하는 부분을 타입을 연결을 시켜 놓고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이라 그냥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출을 시켜주면 되는데 직렬화 하거나 비직렬화 할 때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역시나 이거 완전히 동일하게 이 클래스도 포함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하면은 직렬화나 비직렬화 시 이벤트 전달하는 등의 통신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물론 뭐 제이슨 파싱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이트 배열로 바이너리 라이터로 변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로그 기록입니다. 셋업 인스턴스는 클라이언트 연결 시 최초로 호출되는 부분으로 어웨이크처럼 초기화하는 로직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버그, 워닝, 에러, 페이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의 create 로거, 플러그인 네임에 대해서 플러그인 로거를 넣고 플러그인 로그의 디버그는 디버그, 워닝, 에러, 페이털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네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반, 경고, 오류, 치명적 오류로 나눠집니다. 로그를 띄울 수도 있죠. 자, 다음 멀티 3D 레이싱 게임 만들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받은 패키지는 뭐냐면 레이스 트랙이라는 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일일이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이스 트랙이라는 걸 받고 또 스탠다드 에셋
네, 스탠다드 에셋 이걸 받았어요. 이거는 여기 안에 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차에 몰리라든지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버니까 펀이 있어야겠죠. 펀2, 펀. 네, 펀2 프리 이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펀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앱 아이디 이미 넣었습니다. 역시나 서버니까 서버를 연다면 여기다가 외부 IP 넣어주면 되고 포트 5055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버로 한다면 하면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클라이언트 발급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씬의 이름을 레이싱 씬이라고 변경할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씬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이스 팩에서 받은 트랙에서 받은 드리프트 트랙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거를 프리팹으로 만들고 여기로 이동하고 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언팩 프리팹 하고 트랜스폼 리셋 해줄까요? 좀 밝죠? 밝으니까 라이트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셋 따와야 되는데 스탠다드 에셋 그리고 스탠다드 에셋의 샘플 프로젝트를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 한번 봐보면은 미리 스탠다드 에셋이 이렇게 있고 WASD 또는 화살표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스페이스 누르면은 드리프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래서 아주 좋은 에셋이고요. 여기 있는 카 있죠. 비하이클 여기 스탠다드 셋 비하이클 카 프리팹 카 있죠. 여기를 따오면 되겠습니다. 레이싱 씬 들어가서 이거 지우고 카를 뺍니다. 네, 트랜스폼 리셋 됐죠? 그러면 그리고 이 차와 함께 요 카메라도 탐나거든요. 오토캠 이거 있는 걸로. 그죠? 그래서 프리팹 넣어주고 오토캠도 넣어주겠습니다.
언팩할게요. 이 차도 언팩할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메인 카메라를 지워줍니다. 됐죠? 이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좀만 뭐 조정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조정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UI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버 접속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차를 할 때까지 UI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UI 이미지 만들어 주고, 네,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번. 그래서 커넥트 패널 컨트롤 T, 컨트롤 T, 로비 패널, 그리고 룸 패널, 게임 패널, 이렇게 세 가지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커넥트 패널부터 스프라이트가 딱히 할 게 없는데, 색깔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투명하게. 인풋 필드 닉네임을 입력하기 위해 이렇게 해줍니다. 사이즈 좀 키워주고요. 중앙 정렬 해주고요. 플레이스 홀더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이 필요해요. 버튼 만들어 줍니다. 됐죠? 자, 로비 패널입니다. 이거를 컨트롤 D, 로비 패널, 그 연결이랑 연결 조인 로비 퀵 매치, 퀵 매치 버튼으로 할게요. 이거 누르면 아래 텍스트가 간단하게 띄워지도록.
예를 들어 2명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2명이 접속하면 시작되게. 그래서 퀵매치 텍스트 해줍니다. 퀵매치 누르면 이게 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차가 스폰을 하기 위해서 리소시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차를 넣어 줍니다. 차를 넣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줄게요. 카 컨트롤러를 제어하면 되는데 이 카 유저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하면 돼요. 리무브 컴포넌트 해주고요. 소리는 필요하고, 그리고 차의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달아주기 위해 포톤 뷰, 그 다음에 차의 움직임 동기와 리지드 바디, 뷰, 리지드 바디 여기 들어가 있죠. 싱크로나이즈 벨로시티만 동기화 해줄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폼, 포톤 트랜스폼 뷰 해서 여기서는 로테이션만 동기화 해줄게요. 회전만. 그러면 세 가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고, 거기 안에 게임 매니저로 할게요. 네트워크 매니저 다 통합해서 게임 매니저로 하겠습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메뉴로 올리고, 게임 매니저 넣고 열어줍니다.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포톤 해야죠. using 포톤 펀, 그리고 리얼타임, 그리고 using 시스템, 모노비에바 펀 콜백, 그 다음에 커넥트 로비 게임 패널 이제 가져올 거고, 연결하는 부분 네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저는 PN을 쓰는데 뭐냐, using 이겁니다. 포톤의 펀에 포톤 네트워크가 있는데, 포톤 네트워크를 줄이기 위해 줄여서 쓰면 더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이 랜덤 레인지 같은 경우는 랜덤을 유니티 엔진에 랜덤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 패널 같은 경우는 커넥트, 로비 게임을 다 비활성화한 다음에 맞는 패널 네임에 따른 것만 활성화하는 역할입니다. 네. 커넥트 클릭은 닉 인풋 필드를 그대로 넘겨주고 연결을 하고 닉네임을 넣어줍니다. 닉네임이 비어있다면 그냥 플레이어에 쓰고 0번부터 100번의 숫자를 골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현재 닉네임을 닉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서버 연결이 되면 on connect to master가 돼서 바로 로비에 접속을 하고, 로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로비 패널을 띄워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패널, 로비 패널, 게임 패널 연결을 시켜주고요. 시작하면, 자, 게임이 시작하면 커넥트 패널이 활성화되어야겠죠. 그래서 싱글턴도 만들어주는 동시에 할게요. 게임 매니저 인스트 스태틱. 여기서 초기화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초기화할 때 쇼 패널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코넥트 패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는데, 만약에 모바일 대응하고 싶다 하면은 샌드 시리얼라이저 레이트를 절반으로 다 낮췄어요. 60, 30이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이게 절반으로 낮춰서 좀 동기화는 느리더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에디터 문제인데, 네, 됐죠. 그 다음에 버튼을 몇 가지 연결을 해줄게요. 코넥트 패널에서, 자, 닉 인풋, 이제 코넥트 버튼을 누르면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온클릭 누르면 게임 매니저에 있는 코넥트 클릭, 인풋 필드 넣으라죠. 그래서 닉 인풋을 넣어줍니다. 됐고, 그 다음에 코넥트는 끝났고, 로비 보면 이 부분은 좀 이따 할 거고, 연결 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는 이제 나중에 스폰을 하기 위해서 차를 리소시스에 넣어줍니다. 지워주고요. 이거 타겟이 잃어버렸을 텐데 에러가 뜨겠죠 아마. 안 뜨네. 다행이다. 안 뜨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 퀵매치 버튼 누르면 이거 활성화 그리고 비활성화를 할게요. 불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제가 옛날에 불을 했다가 지금은 다르게 했습니다. 이넘으로 합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넌 아무것도 아니고 퀵매치를
누르면 퀵 매칭이 되고, 퀵 매치가 성공하면 퀵 매치 던이 되고, 레이싱 스타트, 레이싱 던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넌이라면 현재 스테이트가 넌이라면 스테이트를 바꿔줍니다. 뭘로? 퀵 매칭으로. else if 퀵 매칭이라면 넌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이렇게 바꿔줬으면 볼게요. 퀵 매치 클릭을 누르면 바뀌어야 돼요. 퀵 매치 버튼에 온클릭 누르면 게임 매니저에 있는 퀵 매치 클릭을 실행해 줍니다. 자, 볼게요. 접속하고 개발 빌드, 파일, 빌드 세팅, 디벨롭 빌드 끕니다. 그리고 퀵 매치 버튼 누르면 스테이트가 퀵 매칭으로 바뀌었다가 또 누르면 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퀵 매치 중이면은 이거를 띄울게요. 아시겠죠? 중이라고. 매치메이킹 형태로 구성할 거예요. 헤더를 만들어 줄게요. 로비로. 텍스트 퀵 매치 텍스트 이렇게. 그리고 스테이트가 퀵 매칭이면은 활성화. 트루. 아니면 비활성화. 그리고 활성화하는 동시에 방에 그걸 해야 되는데 방은 좀 이따 하고. 넣어주고 현재 비활성화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누르면 이게 뜨고 또 누르면 이게 꺼지죠. 좋고요. 이것 때문인가 보다. 자, 그러면 퀵 매치를 하면 실제로 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톤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조인 랜덤홀 크레이트 룸입니다. 그래서 퀵 매치 하기가 되게 간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널, 그리고 최대 인원 4명, 최대 인원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인원을 기대되는 맥스 플레이어, 기대되는 맥스 플레이어고 그렇네. 그리고 매치메이킹 모드를 필 모드, 사람이 꽉 찰 때까지 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면 실행하게. 그 다음에 널,
그 다음에 룸 이름, 룸하고 그냥 랜덤한 숫자 했고요. 룸 옵션에는 맥스 플레이어 4로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헤더로 디버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 해놓고 불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오토 조인. 그래서 오토 조인이 true라면 처음에 어웨이크에서 바로 커넥트 클릭 호출하는데, 커넥트 클릭 호출하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닉네임 여기 인풋 필드를 아무것도 안 넣으면 플레이어가 알아서 이름이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동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퀵매치 클릭까지 해주는 걸로 방에 참가가 하면, 온조인드 로비가 되면 if 오토 조인이면 퀵매치 클릭까지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지금 퀵매치 클릭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퀵매치가 되면은 방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넌이 되면서 방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리브 룸을 해줍니다. 이러면 방을 나가게 될 거고, 방을 나가면서 비활성화 할 거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을 참가하게 됐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토 조인하고 오토 맥스 플레이어 한 2명으로 하고, 오토 맥스 플레이어 설정을 안 했네요. 제가 이렇게 했나요? 아, 바이트로 또 변환해야 되네. 그러면 차라리 바이트로 합시다. 두 명으로 해놓으면 좋겠지. 네, 그러면 플레이 하는 순간 알아서 접속하고 알아서 퀵매치 버튼까지 눌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조인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실제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건 뭐냐? 자기가 방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떠나거나 할 때 플레이어 체인지를 호출해서 사람이 변화를 감지해서 그거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오토 맥스 플레이어가 2명이면 현재 방에 플레이어 카운트가 2명이면은 둘 다 2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두가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 원리고요.
접어둘게요. 여기 있다. 자,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현재 상태가 퀵 매칭 중이면은 현재 방에 들어와서 매칭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면서 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여기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텍스트에는 방의 인원수 그리고 최대 인원수를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한번 해서 2명이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현재 씬을 넣고 빌드 할 때 첫 번째 빌드는 좀 오래 걸려요. 잘 되었네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을 하고 퀵 매치까지 아까 오토 조인 때문에 퀵 매치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토 조인하고 퀵 매치 했어요. 그리고 게임 시작됐어요. 그죠? 2명이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빌드 설정을 좀 할게요.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서 뭐 빌드 할 때 좀 편하게 보기 위해 윈도우로 하고 960, 54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끌어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캔버스도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캔버스에 여기가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1920, 1080 익스펜드 합니다. 됐죠? 자, 이제 게임 시작까지 받고 게임 시작이 되면 실제로 게임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 패널을 띄웁니다. 게임 스타트가 하면서 쇼 패널, 게임 패널 띄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차를 스폰을 좀 해야겠죠. 스폰카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보이드 스폰카, 차를 스폰하는데 포톤 네트워크 인스턴테이트 차. 자, 이름을 보면 리소시스에 정확히 이름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 카라고 하고, 카를 이제 위치에 스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냐. 자, 이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차의 위치를 스폰해야 돼요. 그래서
맵, 이거를 이름을 씬 오브젝트가 아니고 맵이라 할게요. 이거 다이렉션 라이트가 안에 있었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로드가 지금 없어졌어. 잠깐만요. 이거 그냥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맵에 create empty 스폰 포인트 0 그래서 아이콘을 바꿔주고, 네, 아이콘 바꿔주고, 한 차가 여기쯤에 아마 스폰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차 회전도 좀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 두 번째 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폰 포인트 1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 스폰 포인트를 게임 매니저에서 알아봐야겠죠. 자, 헤더 합니다. 트랜스폼 배열 스폰 포인트 해주고, 그 다음에 get 인덱스 해주고. 이 get 인덱스는 뭐냐면 현재 플레이어 리스트를 다 가져와요. 리스트를 다 비교해요. 그래서 플레이어 리스트 i가 현재 로컬 플레이어와 같다면 i 인덱스를 반환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그 액터 넘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액터 넘버는 뭐 방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증가하는데 나갔다 오면은 막 4번이 비어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인덱스부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주. 그래서 플레이어 인덱스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스턴테이트를 어떤 위치에, 우리 스폰 포인트 get index의 포지션 그리고 로테이션 넣어주고, 이거를 게임 오브젝트로 반환하니까 obj 해놓고 여기까지 하는 거고, 이 스폰카를 여기서 써줍니다. 됐죠? 스폰카를 써주면 이제 차에도 그거 얘 뭐야, 얘 카메라에 이 타겟을 등록해 줘야겠죠. 카메라 리그에 타겟. 그래서 오토캠을 가져와야겠네요. 오토캠이 아마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오토캠 요거 넣어주고, 스폰 포인트 요거랑 요거 넣어주고, 이러면 이제 두 명이서 할 때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스폰할 거고,
오토캠에 이제 타겟을 설정해 줘야겠는데, 봅시다. 여기서 헷갈려. 여기서 타겟 만들어 놨네. 타겟. 그러면 오토캠을 이걸 해주면 되겠네. 이제 자기 자신일 경우만 또 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고, 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카라는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카 스크립트 들어왔고, 여기는 using 펀, 그리고 리얼타임 모노 비밀 펀,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set 캠 타겟 트랜스폼 디스, 이제 트랜스폼 넣어주면 되고,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일 경우만 타겟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오케이. 왜? 게임 매니저 인스트를 디스를 안 넣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됐네요. 잘 됐고, 이제 차에서 실제로 제어하는 거 해볼게요. 업데이트해서 하면 되거든요. 카 컨트롤러 먼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임스페이스로 있어요. 이렇게 갖고 왔고, 여기에 무브를 호리즌탈 버티컬 그리고 버티컬 드리프트 넣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PC에서 할 때는 input get axis 호리즌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버티컬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드리프트는 스페이스, 아니 점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플로트죠. 다 플로트죠.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넣었고요. 자, 차 해서 카 컨트롤러 넣어주고 다시 플레이. 오케이. 자, 운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화 되는지 볼게요. 2명. 취소. 2명으로 하고. 자, 동시에 시작해서 잘 되네요. 자, 동기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이더 다 돼 있고 좋네요. 서로 이거 물리도 다 구현이 돼 있어서 스탠다드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부가적인 거는 다 할 수가 있죠.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3일 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랩을 돌아서 랩을 3바퀴 돌면은 타임을 재가지고 등수도 매길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범퍼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닉 텍스트도 위에다가 띄울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제일 핵심적인 기능인 그 3일 하고 고 하는 거랑 타임 나오는 거 동기화 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3일 고 하려면은 이제 텍스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게임 매니저에서. 여기서 미리 다 해놓읍시다. 흰색으로 하고, 중앙 정렬. 카운트다운 텍스트 하고, 여기는 이제 타이머 할게요. 00, 00, 00 이렇게. 오버플로. 왼쪽 정렬.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타임 텍스트.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져오고요. 가져왔고, 코르틴을 돌려서 간단하게 게임 시작을 하면 코르틴을 돌릴게요. 이거를 아예 차라리 이누머레이터 게임 스타트로 할 수도 있어요. 실행을 해주고,
wait for second는 캐싱을 해주는 게 웬만하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카운트다운 텍스트 3 2 1 고 사라지기 이거는 2초 뒤에 사라질게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타임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 타임 가져오면 되거든요. 봅시다. 이때 그리고 이때 꼬가 되면은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바꿔줄게요. 스테이트에 레이싱 스타트, 이게 하면은 레이싱을 스타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입력을 막아야 되는데 차에 퍼블릭으로 돼 있으니까 스테이트가 아마 그죠. if 게임 매니저 스테이트에 스테이트를 이거 하는 것이 이러니까 이걸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게임 매니저 종속이면 좀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레이싱 스타트의 경우만 이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 멈추는 걸로 하는 걸로. 오리진탈 0, 다 0, 드리프트 1 하면은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3일 했고 타이머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해서 타이머 시작합시다. 자, 레이싱 스타트 타임을 컨트롤 M5 레이싱 스타트 타임을 해놓고 이거를 이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레이싱 스타트 타임이 서버 타임 스탬프 하면 인트로 반환을 합니다. 마일 세컨드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타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에서 호출하는데 레이싱 스타트가 되면은 바로 여기가 하는 건데 현재 서버 타임에서 레이싱 스타트 타임을 여기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면 시간 차이가 나오겠죠. 마일 세컨드로 타임 스판으로 바꿔요.
그거를 0.1을 곱하면 마일 세컨드가 되고, 그거를 D2로 하면은 마일 세컨드가 되고, 이게 세컨드를 하면은 초가 나오고, 여기에 미누트를 하면은 분이 나오고, 그래서 D2는 뒤에 붙여가지고 00이 유지되게 합니다. 두 자릿수로 표시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혼자 해서 볼게요. 오토조인으로 됐죠? 3, 2, 1, 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좀 안 움직인 것 같았는데. 지금 안 움직이고. 처음에 앞으로 안 움직이네요. 왜 그럴까요? 뭐가 끼었나? 뭔가 버그가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운전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도로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었고요. 랩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체크 포인트 있잖아요. 랩 한 바퀴 도는 거. 랩을 할 때는 박스를 만들어서 트리거를 충돌을 시켜요. 만약에 안 보이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뭐 길목마다 하나하나 다 배치해 가지고 이거를 트리거 체크한 다음에, 이즈 트리거 체크한 다음에 이제 차가 여기에 충돌하면은 그 체크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차에서 처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온 트리거 엔터가 되면은 체크 포인트 레이어를 검사해서 그 레이어가 같으면, 예를 들어 체크 포인트가 0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더바로 나눠진 뒷부분을 가져옵니다. 0, 1, 2, 3, 4, 5인데, 그래서 뒷부분을 가져오면 체크 포인트 인트로 변환이 되고, 만약에 체크 포인트 플러스 1이 여기와 같다면, 이전 거에서 하나 증가한 것이 같다면 여기를 대입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맨 마지막이거나 맨 마지막이면서, 현재 번호가 맨 마지막이면서 0번을 터치했다, 랩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러면 랩을 한 바퀴 돈 건데, 그러면 체크 포인트를 0으로 만들고 랩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랩을 대각선 위에다가 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바퀴 돌면 끝나도록 할 수가 있고. 그래서 set 랩을 보면 실제로 랩을 대입해서 현재 랩과 맥스 랩 따로 빼놨겠죠. 맵에 설정할 때. 그래서 랩이 맥스 랩과 같거나 크면 골이라고 해서, 네, 골인 해고 레이싱 던 해주고 3초 후에 바로 방을 떠나게 합니다. 네, 이게 모든 로직이었습니다. 레이싱에. 그래서 레이싱 동기화할 때, 네, 간단하게 하려면은 저처럼
on 플레이어 레프트 룸, on 플레이어 엔터드 룸, 조인드 룸 됐을 때 플레이어 체인지를 검사해서 이때 매개 변수가 넘겨질 때 완전히 동일한 시간에 되거든요. 콜백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동기화할 때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서버 타임을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모두가 참가하고 모두가 준비했을 때 이제 포톤 네트워크에 서버 타임 스탬프 있죠. 이거를 뭐 어느 시점으로부터 뭐 몇 초를 더해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서 동시에 이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주시면은 동기화 같은 경우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웨비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